코로나가 끝날 때쯤 금리가 엄청 낮았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좋죠. 현금이 막 살포됐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자산의 가치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 건물을 한 3년이 안 됐는데 34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거의 2배 정도. 16억 정도의 차익이 난 겁니다. 당연히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2년 10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은 얼마지? 근데 이 사업으로 번 돈은 월세 냈고요. 이자 냈고 직원분들 월급 드렸고 저희 생활비하고 빵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업하면서. 근데 얘는 16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매출이 16억인 거예요. 실제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1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도로변에 14억짜리 건물주가 된 곰탕집 사장님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을 만난 거는 한 2년 전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이제 건물주 강의를 하는데 거기 수업을 듣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곰탕집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까우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당연히 잘 되시죠? 했더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막 아끼다 보니까 직원도 안 쓰고 하니까 딜레이도 많고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 향상 공부를 해봐라 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정도 모았어요? 하니까 그 전부터 해갖고 평생 모은 돈이 이제 1억인 거예요. 그런데 왜 1억밖에 없는데 건물주가 되려고 했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갑질을 엄청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 갑질 당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겠다. 이분이 곰탕에 가마솥 같은 걸로 하거든요. 주방 안에 가마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새벽에 밤 몇 시간을 끓여야 된대요. 근데 거기 옆에서 불이 날까봐 거기서 자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분 30대거든요. 젊으니까 버텼는데 이러다가 나 진짜 빨리 죽을 것 같다. 대표님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분이 또 유튜브도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맛이 전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심을 엄청나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맛이 사실 1차적으로 좋았던 건 본질이 좋았어요. 마인드가 좋고 방향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7천 정도를 모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 그리고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새벽 2시에 문자 왔는데 12시에 일 끝나고요. 건물 보러 왔어요. 건물 사진 찍어서 보내고. 완전 간절했죠. 그렇게 해서 7천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제 건물의 진심에 저희 자문회사에 온 거예요. 제가 공부를 혼자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 조금 더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오셔서 봤더니 사실 1억 7천은 좀 어렵다. 평수도 커야 돼. 곰탕집이라서.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세부 구조를 봤더니 매출을 그래도 7천 정도까지 올린 거예요. 3천 정도에서 7천까지. 이걸 가지고 대출들을 받아보자. 이모님 좀 더 고용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좀 더 쏟아붓고 해보자. 그러면서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2억. 그럼 계산기로 로드맵을 짜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예 건물 살 때 주거까지 해결되는 걸 사자. 집에 있는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쭉 하다 보니까 3억 한 5천 정도? 또 한 가지. 내가 건물 찾는데도 한 6개월 걸려. 계약하고 잔금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 6개월 걸려. 그럼 1년이야. 얼마 저축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700만 원 해볼게요. 한 1억 되잖아요. 싹 다 모았어요. 한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한 15억 이하에서 찾아보자. 80% 대출 받을 수 있는 걸로, 주거할 수 있는 걸로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장사를 잘해야겠다고 했으면 갑자기 잘 됐으니까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왜냐면 난 건물을 사야 되는 목표가 달라.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계속 힘들게 노동소득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정말 저희도 건물의 진심에서 완전히 인볼브 돼가지고 건물 같이 찾아주고 김포시장역에 딱 가운데 있는 한 5분 거리다 대로변 건물이 16억에 딱 나온 게 있었어요. 이걸 임차로는 지금 상황에선 금리가 높아서 어려우니 우리가 들어가 장사하면 이자 다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레버리지 땡긴 것도 다 낼 수 있겠다는 게 계산상 나왔어요. 이런 것도 노하우가 책에 담겨 있는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은 대출이 엄청 많아. 그럼 여기 월세 조사해. 월세가 300인데 이자를 지금 금리로 따졌을 때 400이야. 1년 동안 100씩 냈네. 일반인 투자자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분 되게 급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 다 재산 처분하고 있대.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시장인데 우리는 지금 선진입하자. 2억을 깎아가지고 14억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80%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억이 나온 거예요. 3억을 가지고 사는 건데 부대 비용까지 있잖아요. 3억 8천 정도가 들어가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장사를 하고 3층에는 직접 거주를 하고요. 루프탑도 있어요. 2층은 또 음식점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세를 또 받고 보증금도 빠지겠죠. 이자를 내고도 남는 거죠. 인테리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대신에 땅은 작습니다. 땅은 작은데 이 친구가 그 땅에 맞춰가지고 주방을 적게 하고 기존의 곰탕집
집에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라는 건 10층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곳이에요. 뒤쪽으로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오피스나 주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왜 많냐? 마곡에서 상당히 가깝고 김포공항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일하는 주거 세대들이 되게 많고 공항, 마곡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 두 개의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점심, 저녁이 해결이 된다. 배달도 해결이 된다. 주변에 상권을 봤더니 1억씩 찍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럼 여긴 장사 되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 본인도 장사하는 분들이 상권 더 잘합니다. 사실 거기가 최고의 상권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상권이에요. 근데 부동산 개념으로는 상업지에 누군가가 이걸 사서 디벨롭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은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1억밖에 없었던 친구가 정말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 이거 된 거 맞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이분이 돈이 있어서 됐을까?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샀던 분은 이 7명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10억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못 샀어요. 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방향성을 잡은 분들만 여건을 만들어서 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건물 뒤쪽으로 화곡 뉴타운이라고 뉴타운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막 한 몇 년 안에 이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이 들어오면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 배우 세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 보고 갔어요. 두 번째는 족발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족발집 사장님이 한 2억 정도 모았는데 한 6천 정도 매출이었고 장소가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배달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달 매출이 높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500에서 700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리가 안 좋으니까 월세 500 내고 좋은 자리로 가겠다 하고 왔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거기 가면 당신이 2억 모은 거 권리금 보증금 다 까진다. 월세 다 내야 된다. 물론 현금 흐름 좋아지겠지. 열심히 모은 돈 다 날라간다. 대신에 2년 동안 2억 모아갖고 와라. 근데 실제로 2억 모아왔고 재테크까지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권리금, 보증금, 신용대출 여러 가지. 또 결혼하면서 와이프도 자영업자인데 근데 2년 뒤에 7, 8억이 된 거예요. 23억 5천짜리 건물을 샀어요. 중공업지 바로 뒷면에 사서 배우 세대랑 오피스가 엄청 많은 곳에 샀고 자기가 거기서 전단지를 뿌렸던 곳입니다. 유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쪽 라인에 월에 1억 찍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1층에 가게가 3개 있었는데 3개를 다 명도하고 1층 들어갔어요. 그리고 4층에선 주거를 하고 지하 2층, 3층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첫 달 매출이 1억. 인증 왔어요. 장산 저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건물에 80% 대출 받았어요. 23억 5천짜리를. 그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1층에서. 나머지에서 받는 월세는 뭘까요? 순수익. 근데 지하가 월세가 40, 창고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내보내고 홀로 만들 거예요. 단체 손님. 그럼 여기서 2천 이상 나옵니다. 이 건물은 돈을 버는 건물. 그리고 옛날에는 퇴근할 때 너무 힘들었대. 걸어 올라가서 자면 되고 자기 또 일하는 친구 있죠. 같이 살게 한대.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는 을지로 하플 건물 산 거 있어. 을지로 하플에서 확장되는 상권에 건물을 매입을 했고 이건 정말 재밌는 게 이것도 고깃집 사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3명 다 30대입니다.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분은 용리단길에서 고깃집 하는 분인데 또 현타 온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판에서 불 지피고 이렇게 하냐. 이 친구도 3호점에서 4호점 넘어갈 때 장사 잘했어요. 4호점 넘어갈 때 왔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고 현금 흐름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월에 예를 들어 뭐 1000에서 1500 하면 1년이면 뭐 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이 친구가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저도 같이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같이 와가지고 SPC라고 해서 법인을 같이 만들었어요. 을지로에 나온 건물이 제 27억에서 21억 7천까지 깎아놓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매칭이 돼가지고 이분은 네이버에서 30억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깜놀한 거죠. 21억 7천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7천이고 지금 시세는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건물은 평당 1억 2천에 나와 있고 그럼 이분은 결국에 한 7억 정도를 싸게 산 거잖아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이분 오픈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중구 을지로잖아요. 땅이 20평이야. 근데 건물이 꽉 찼어. 20평으로 올라갔어. 그럼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땅 개념은 평당 얼마냐예요. 20평인데 평당이 1억이면 20억이죠. 그러면 40평에 40억이야. 근데 보통은 한 땅에 50% 정도가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20평을 쓰려면 40평, 40억이에요. 내가 만약에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꽉 찬 건물을 잘 사잖아요. 내가 20억. 그리고 만약에 20평인데 꽉 찼는데 평당 7천이야. 14억. 그러면 거기에서 80% 대출 받아. 5억 언더로 예를 들어서 살 수 있고 장사를 해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되게 꿀팁입니다. 구도심은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었던 것들은 맞벽이라고 해서 다 붙인 것들도 있어요.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장사하거나 쓰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건물주가 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 사례가 진짜 딱 6년 동안 어떻게 왔냐라는 거를 이제 되짚어 보면은 지금 이 세 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정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현금 흐름을 높였어요. 매출을 계속 해서 올렸고 열심히 모았어요. 보유 자금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해야지. 매출을 이제 올려야지. 장사부터 잘해야지. 그 다음에 돈 모아야지. 10년, 20년 걸립니다. 자산의 속도는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이걸 단계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 개를 동시에 한다? 솔직히 갈아 넣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책을 쓴 거고요.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인부터 시작했어요. 직장인인데 마이너스 2억을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 이 사업을 한 3, 4년 동안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계속해서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빨리 2억을 갚고 3억을 빨리 모으자. 그러니까 돈에 좀 미친 사람이었죠. 아이도 막 태어나고 막 그랬을 때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돈 벌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궁리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아예 안 쓰겠죠. 전기세, 물세까지 아꼈으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걸 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아내도 주얼리 쪽으로 뭔가를 팔아보겠다. 저도 중고 물품을 일단 팔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디벨롭하면서 주얼리 사업을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그게 월에 뭐 500 저축, 700 저축, 매월 저축일지를 써가지고 매월 25일날 450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어떻게든 법니다. 내가 투잡을 하던 뭘 하던. 그리고 50을 해서 500 저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갚아나갔어요. 돈을. 그래서 2억 정도를 갚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돈 버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김성호 회장님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은 중력의 법칙이 있다. 제가 돈을 모을수록 막 붙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월세를 800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쌈짓길 가로수길에 매장을 했었고 주얼리 쪽 그다음에 사무실도 있었고 월세 800을 냈는데 그때 제가 그 800을 냈을 때 쌈짓길이 500억에서 800억을 팔린 거예요. 거기서 현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 매출 받으면 막 좋아했는데 여기서 뭐야 우리가 장사하고 이 사람 돈 버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을 빼자. 80억, 50억, 8억, 5억. 대출이 80%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벤처기업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75% 가면 재산세가 또 몇 년 동안 없어? 건물 사면 취등록세가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야 이거를 써먹어야지. 이게 온 거예요. 그러고 800만 원을 이자로 환산하니까 27억에 대한 이자. 그때 당시의 금리로 완전 현타 온 거죠. 현금 흐름을 높이면서 공부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용 공부를. 미쳐서 했죠. 그러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 와중에 돈을 계속 모으고 1차적으로는 집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마포에 30평짜리 재건축까지도 사놓고 돈을 또 1억 5천 정도를 모으고 그 사이에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걸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2, 3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 키웠어요. 매출을 계속 올리고 이익 잉여금을 늘리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보증금 3억을 넣을 수 있겠는데 구조를 이렇게 짜보자. 그럼 80% 대출을 받고 내 돈을 넣고 우리 회사에서 보증금을 넣자 해서 봤더니 20억 이하짜리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18억 5천짜리 합정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가 되는 올근생 전체 근생인 3층짜리 건물을 18억 2천에 매입을 합니다. 대출을 14억 한 4, 5천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 4, 5억이면 샀겠죠. 제가 14억 대출을 받았더니 이자가 400이었습니다. 나는 800 내면서 장사했는데 내 건물에서 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간다고? 물론 입지는 빠지죠. 하지만 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저도 값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코로나 전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저의 주얼리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외 판매가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쌈짓길이었으니까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매장이. 그래서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때 금리도 되게 낮았고요. 돈을 막 살포했어요.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니까. 돈이 살포되면 어떻게 되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2,000원에 사요. 짜장면도 지금 10,000원이면 옛날에 얼마? 5,000원, 3,000원. 본연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살 때 5년, 10년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 금리가 엄청 낮았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좋죠. 현금이 막 살포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의 가치가 경기는 안 좋고 다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자산의 가치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건물을 한 3년이 안 됐는데 34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거의 2배 정도. 16억 정도의 차익이 난 겁니다. 당연히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2년 10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은 얼마지? 근데 이 사업으로 번 돈은 월세 냈고요. 이자 냈고 직원분들 월급 드렸고 저희 생활비하고 빵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업하면서. 근데 얘는 16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매출이 16억인 거예요. 물론 나가겠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170만 원 벌었어요.
제가 했던 사업은 노동에 가까웠어요. 핸드메이드였어요, 사실. 저도 막 매일 세공하고, 막 은가루 막 먹고, 포장하고, 매일같이 내 몸이 막 10개라도 막 부족한 거야. 근데 결국에는 3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제가 번 돈은 없었습니다. 노동소득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편, 자산소득은 내가 공부해서 사놨더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타이밍이 잘 오니까, 이렇게 160만원씩 버는구나.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면서 이걸 같이 갔기 때문에 노동소득도 있지만 자산소득 두 바퀴를 돌렸을 때 엄청나게 시너지가 났겠구나. 저는 이게 안 팔리더라도 올랐잖아요. 오른 걸 갖고 재간평을 받아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간평할 때 30억이야. 그럼 38에 24. 24억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4억을 받았는데 24억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 3억은 나와요. 그럼 나는 내 사업에 수혈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보험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간 거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공부해서 2, 3년 만에 16억 버세요가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월세를 내는 입장이라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건물을 찾아서 내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20, 30년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뒤로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건물주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75명 정도 건물주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오랫동안 돈을 모은 사람이 건물주가 될 것 같죠? 절대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내가 잘하잖아요. 아주 싼 걸 살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공부를 할수록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잘 활용을 하면 이거 내가 못할 거 아닌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받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계속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보험과 같은 자산소득 참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소득을 꼭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전쟁터가 사실 남의 땅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도 그 성은 제게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산다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그 성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내는 월세를 월세로 치환을 하면은 내가 이 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자산의 씨앗으로 이 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